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게 이제 전에 가운데 표만 외우면은 한 문제를 맞췄는데 지금은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아래 있는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가운데 표는 전보다는 조금 공부를 덜 하고 위아래 있는 표를 좀 한번 위아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가운데 표니까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냥 오늘 공부하는 데서 저 정도는 한 반은 외우겠다, 반 정도만, 그런 생각으로 한번 공부를 합시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물은 아까 이제 30가지 큰 용도가 있고 거의 수백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30가지 용도를요 다른 걸 바꾸는 거야. 근데 이걸 또 다시 이제 시설군이라고 해서 9개로 나눠요. 9가지 시설군으로 다. 맨 앞에 왼 가운데 영업시설군이 있습니다. 영업시설군. 그리고 위에는 자, 산, 전, 문. 자, 산, 전, 문 있고. 그리고 영업 시설군 있고 아래는 교생, 주동 있어. 이것도 우연히 내가 이 강의할 때 이거 강의할 때 교감 선생님들이 사기친 사람도 있었어요. 학생들, 학부모, 뭐 교사를 상대로 해서. 교장 교감이 교사들한테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겠대. 그래놓고 얼마를 만들었어? 0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항의를 못해, 인사고과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교생들이 주동을 해서 항의를 합니다. 젊은 애들이 이제 혈기가 있어요. 정의가 넘치거든요. 자산을 전문적으로 한다더니 얼마 만들었어? 빵원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교사는 못 따지고 교생이 주동해서 항의했다. 때 자동차입니다. 산업 등시설군, 전기 통신시설군, 문화 집회시설군, 교육 복지시설군, 근린 생활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법에는 기타 돼 있지만 그게 동물식물 관리시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타 외워놓고 동물식물 외우는 게 기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기타를 외우고 있어. 동물식물 바로 외우면 되지. 자, 그래서 영업시설군은 영업이니까 물건을 산다, 판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고요. 숙박시설. 근데 거미를 자꾸 말해. 중개사법에서 거미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미하고 조정석하고 결혼해서 친검해서 조정이 숙박시설 웹사이트가 있는데 야 놀자 그래. 운동시설이네. 운동시설군. 숙박시설 운동시설 판다. 이게 들어 있습니다. 뭐 전에는 이거 외우면 한 문제니까 저는 완벽하게 외울 걸 요구했는데 그냥 듣고서 한 50% 이상은 한번 기억한다. 틀려도 어쩔 수 없고. 자동차 관련 설국은 특별히 안 나눠놨어요. 근데 혹시 세차장, 폐차장 나오면 자동차겠지. 폐차장은 교통시설은 아니지만 자동차시설은 맞아요. 자, 산업등, 그래서 산업등 다 완화도 돼. 보세요. 공장, 창고 어디 들어가겠어? 산업이겠지. 운수, 아까 노르트 페인트, 위험물. 이런 산업등 시설군입니다. 위험물, 자원순환, 산업등 시설군. 등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초상을 치를 때는 등불을 켰는데 그래서 초상 치른다 장례시설, 묘지 관련시설 등불 켜고 있습니다. 산업 등시설군에는 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등불 켜고 치는 초상 치는 것도 있어. 묘지 장례가 여기 있어요. 자, 용도 변경을 위로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아래로 하려면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묘지 관례는 굉장히 위에 있어요. 이런 걸 함부로 바꾸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사실 주변의 환경 고려할 때 그죠? 굉장히 위에 있는 겁니다. 전기통신은 되게 쉬워요. 이걸 알았다면 발전시설, 통신시설, 발전통신 뭐 외울 것도 없잖아. 전기도 바로 나오지. 문화집회시설군에는 요 문화집회시설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문화
집회 시설. 그리고 이제 문화 집회 관련된 거. 집회 문화 집회 더 쉬운 거.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뭐예요? 관광 휴게시설, 관광 휴게.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도 문화 아니겠어요? 관광 휴게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뭐야? 위락시설, 춤추는데 문화잖아. 위락시설. 그리고 집회, 집회. 교회가 종교적으로 모인다 해서 교회가 줄임말 종교적인 집회, 종교시설. 이런 것들이 문화 집회시설입니다.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다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교육복지시설. 교육복지시설에 종합의료시설이 있고요. 의료시설. 그 다음에 교육이니까 노, 교, 수, 야. 어제 옆에 학원에 한번 인사를 갔더니 나보고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완전 할아버지는 알았던 모양이에요. 머리가 하얘니까. 노, 교, 수, 야 강의 좀 잘해.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시설, 야영장시설입니다. 저는 노 교수인가요? 교수가 아닙니까 내가 그럼? 노 교수라고? 강의 못한다고? 노 교수 아니라고 했지? 미안합니다. 노 교수 아니니까 교수 맞구나. 미안합니다. 자, 근생, 일종의생, 이종의생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 및 국방시설, 국방 및 군사든가 국방 및 군사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동물식물이고요. 근데 이렇게 내면 좋은데 일종의생, 이종의생 같네요. 400제부터 탁구장, 200제부터 휴게음식점 이렇게 된다고. 미용원, 이용원 이렇게. 2000제부터 양수장 뭐예요? 일종의생이요. 양수장, 정수장 커야 돼. 동네 사람 물 마셔야 되니까 면적 상관없어. 면적 내진 않지만 양수장, 정수장, 마을회관, 공중화장, 대피소 이런 일종의생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 때는 허가, 아래로 갈 때는 신고, 옆으로 갈 때는 비슷하니까 묶는 거 아니야.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자,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고 싶어. 단독 공동.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근데 도시개발 구역이야. 그럼 토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용도 변경 허가 상했던 거지. 근데 이제 이거 단독주택이야. 다중주택을 다가구로 바꾸고 싶어. 이건 안 해도 돼. 그것도. 이거 이 안에 들어가니까 지들끼리는. 여기 그래도 옆으로 갈 때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에서 바꿀 때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도 안 해도 돼. 이 안에서 바꾸는데도 하는 게 있어. 그걸 내면 아무도 못 맞춰요 이제.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그냥 옆으로 할 때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이다. 이 정도까지 끝. 이제 여기는 한번 외우려고 해보는데 다는 못 외우더라도 내가 암기 팁을 좀 줬으니까 반은 한번 외워본다. 반 정도는 외워본다. 누가 툭 물어보면은 또 노교수야 이런 정도 떠오르고. 지금 다 설명한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또 숙박 위에 위락 있네. 그죠? 숙박하면 숙박료를 내야 되네. 이런 것들. 근데 이거 그럼 복수 국토계획법. 자, 노교수야 이거 기반시설 유발기수 얼마야? 0.7. 얘는 0.9였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건 1.0이었고요.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위락은 위에 있는데 바로 위에서 1, 2위가 있어. 1, 2위. 1종의생, 2종의생, 위락시설. 그죠? 관광휘가 어디 갔지? 관광휘에. 관광휘에는 위락 말로 밑에 1.9. 8방미인 있었는데 8방미인. 방송통신은 8방미인 0.8. 그리고 여기 주택, 업무, 교정, 장례시설 이런 것들은 0.7입니다. 담배 공장은 더러우니까 물을 많이 안 쓰죠? 0.4. 종이는 깨끗하니까 물을 많이 써. 유발기수 크다. 2.5.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이제 이걸 좀 보면은 앞에 또 한번 시간 되면 나중에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지금 보면 막 정식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짜증 나니까 나중에 공부 좀 되면. 자, 위에 10페이지 맨 위에 봅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대상 상위 시설구로 바꿀 때는 별별 시장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위 시설구로 바꿀 때는 신고합니다. 신고. 같은 시설구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이 원칙이다 하는데 그거조차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게 있다는 건데 그 정도만 합시다. 용도를 변경할 때는 특별시장 허가 받아야 된다. 맞아 틀려? 용도 변경 특별시장 허가 맞아 틀려?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지문에. 그럼 이제 유출을 해야 돼. 건축물 허가 누가 합니까? 시장구청장. 큰 거는 특별시장. 근데 용도 변경과 건축물 건축가 뭐가 더 중대한 거야? 뭐가 더 경미해? 건축과 용도 변경.
이게 경미하잖아. 더 중요한 것도 구청장이 하는데 경미한 걸 특별히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자꾸 하다 보면 다 외울 수 없는 거예요.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신고. 허가. 농장입니다. 농장. 농림축산식품 장관한테 받아야 돼. 근데 농업진흥지역에서 3만 미만은 시도지사, 3천 미만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뭐 할 때 농지 전용 허가 받을 때, 농업진흥지역은 3천 미만은 시장, 군수, 3만 미만은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아닐 때는 30만 미만은 시도지사, 3만 미만은 시장, 군수, 구청장.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아닌 곳에 가치가 다르겠지? 10배씩 다른데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제 강의해서 내가 이제 농지정 신고 시도지사에게 한다. 맞아 틀려? 허가와 신고가 뭐가 더 중요한 거야? 허가도 이해가 한대 얘가. 근데 신고를 얘한테 할 리가 없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누구한테 받으면 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농지 전용도 시장군수구청장 하는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그보다 더 경미한 행위니까 시도지사가 나오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하는 것도 이제 공부 많이 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기침을 풀다가 이런 게 나오면 그래 얘는 시장군수가 이거보다 더 힘든 것도 하는데 이거는 특별시장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속업 찾을 수 있는 또 한번 생각 같이 문제 풀게 되면 그걸 알려주겠고 분명히 이제 또 여러분들 자료를 만들어서 공법 기출문제 정도까지는 내가 같이 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한 7월 이후에.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입니다. 자, 맨 밑에 사용승인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을 하려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승인을 또 받아야 돼. 여러분 건물 지었단 말이에요. 사용승인 받았죠? 그쵸? 이거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일종고생 뭘까? 어디로 할까? 쉽게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았어. 단독주택. 근데 이걸 허가를 받아서 숙박으로 바꾸고 싶어. 숙박 바꿨습니다. 숙박. 근데 100제곱미터 이상이래 면적이. 전에는 가족이 사용한 용도로 흠이 없다고 사용승인 받았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가는 용도로 가능하다고 사용승인 받은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위아래로 바꿀 때는 변화가 큰 거예요. 용법이 달라진다고. 용법이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써야 돼. 사용승인 받아야 돼. 사용승인 받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 바뀌었다면 모르겠지만 100 이상 바꿨을 때는 뭐 해야 돼? 사용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내가 그 밑에 근데 이제 그 밑에를 봐야 돼. 지금은 100제곱미터 이거 말고 지금 이번에 올해 이게 아니고 그런데 사용승인 받으라고 했는데 원칙은 100 이상일 때 사용승인 받으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은 사용승인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단 500 미만이고 변화된 면적이 얼마 미만? 500 미만이고 그리고 큰 공사를 안 했대. 무슨 수선을 안 했을 때? 대수를 안 했을 때. 그때는 사용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자, 용도 변경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이고 대수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표 전에는 표만 외웠어요. 이런 것도 안 해서. 근데 지금 여기가 반반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한 큰 부담 느끼지 말고 반 정도만 외워보다. 틀려도 어쩔 수 없다. 근데 자 얼마 미만일 때 그리고 뭘 안 했어? 그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면적이 크지만 공사를 큰 거 안 했으니까 건축물의 안전에 큰 변화가 없겠구나. 사용한다 안 봐도 된다. 안 봐도 된다. 자, 건축물은 여러분들도 지금 직업이 있는데도 중개사 하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될수록 되게 복잡해져. 직업도 다양해질 수 있는 거야. 복수 직업 가질 수 있어. 건물도 마찬가지야. 복수 용도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건축허가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단독주택이면서 숙박설로 쓰겠습니다. 받을 수 있고 또 처음에는 단독주택 받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내가 일반 음식점 또는 숙박설 하겠습니다.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직업이 있는데 중개사 하려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복수 직업 가질 수 있다고. 건물도 복수 직업이 있을 수 있어. 자,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허가, 신고, 용도 변경,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용도. 그래서 자꾸 땅도 복합 용도구역, 복합 용도지구 하는 것들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 지금 점점. 건축물도 그렇다. 자, 11페이지.
가설 건축물. 자, 가설 건축물은 특별시장 허가겠어, 구청장 허가겠어. 구청장이 있지. 아까 건축물 허가도 구청장인데 아주 큰 거 빼놓고 가설은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 받는 거고요. 가설 건축물 요건은 3층 이하일 거. 이거는 조금 있으면 철거할 거 아니에요. 너무 높은 거 지어서 경제적으로 낭비하면 돼, 안 돼? 안 돼. 3층 이하. 그리고 존치가 몇 년이래? 3년 이내일 거. 3층 이하 3년 이내. 그리고 3년 이내지만 연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도시공개시설 사업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몰라도 돼. 그 말은 여러분도 기억나나?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사업을 안 했대요.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서 수립 안 했거나 내 땅이 1단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가공 재개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 이런 것도 몰라들어. 2년 안 했을 때. 가설건축물, 공작물, 재축, 개축. 이게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니까 몇 년 동안은 사업 안 한다는 얘기야. 3년 동안 안 한다는 얘기거든. 1단계 포함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존치가 몇 년이야? 3년 이내잖아. 그럼 1단계 포함 안 된 거가 3년 지나면 반드시 1단계 들어갑니까? 장담 못하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그리고 안 들어갔어. 그럼 또 3년 연장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들어갔어. 그럼 연장 안 해주겠지.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건데, 자, 어쨌든 3년 이내인데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존치간도 짧은 건데 철거를 해야 될 건데, 네. 그리고 더군다나 도시공개설부지에서 재축, 개축은 보상을 해주는 거지만 얘는 내 돈 내처리해야 돼. 3개월 전까지 내가 철거해야 돼. 사업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 뭡니까? 경제 가치가 적은 것을 너무 단단하게 만들면 안 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면 안 돼. 순살 아파트처럼 말랑말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근 이 말만 기억 안 되겠지? 철근이면 돼, 안 돼? 안 된다. 자, 이렇게 존치간도 짧고 가치가 없는 건축물에서 국가에서 막 전봇대를 10개를 설치해야 돼. 그럼 돼, 안 돼? 그런 것들 간선 공급시설이야. 간선 공급시설. 이 사람 때문에 막 전봇대라든가 막 수도관, 가스, 하수관 다 설치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걸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유하지 아니할 것.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따다가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이니까. 그래서 이게 3년 3층 단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가 돈 많이 들어가면 안 돼. 공급 설비 지나치게 요구하면 안 되고 분양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허가 받으라고 했죠? 근데 가설 중에서도 신고하는 게 있어요. 재해복구용 가설 건축물, 공사용 가설 건축물. 근데 건축 허가 받으면 공사용 가설 건축물 꼭 신고해야 돼? 한 곳으로 본다. 한 곳으로 본다. 공사용, 재해복구용. 그리고 견보주택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짓죠? 그리고 가설 건축물이죠. 근데 금방 끝나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신고. 3년이고 연장할 수 있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 근데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요, 3년이 아니고 그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입니다. 재해복구용도 재해가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야, 이제 성격상. 자, 이제 건축 공사 절차에 설계라든가 감리가 한 번씩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 출제할 때 그 관련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 분명 감리나 설계 안 하면 건축사가 들어가는 것 같아, 시험 할 때. 그러니까 자기 관심 분야 내는 거지 이제.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잘 안 하면 감리는 안 하고요, 제가. 그리고 설계는 이거 한번 봅시다. 설계 하는 거 안 보고 안 하는 거 볼 거예요, 안 하는 것만. 자, 설계는요, 허가, 신고, 대선 허가, 리모델링 이런 할 때 건축사가 설계해야 돼. 우리가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선 허가 신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고,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바닥 면적 500 이상인 거 이때 건축사가 설계해야 돼. 아까 바닥 면적 500 나왔었는데 용도 변경에서 사용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 500 미만이고, 뭘 안 했을 때, 대수를 안 했을 때 사용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데 500이 이제 있는데 리모델링. 자, 1번은 안 봅니다. 이제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거 됐어 이제. 근데 거기에서 좀 작은 건축물 있어. 경미한 것들. 건축사 설계해야 돼? 내가 막 발가락으로 그려도 돼. 손가락으로 그려도 됩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에게서 신고 대상 건축물에게서
신고대상. 그것도 다는 아니에요. 똑같으면 뭐 의미가 없지. 다는 아니고 신고 대상 중에는 건축가 설계 안 해도 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죠. 85제곱미터 미만의 증개 재축, 200 미만이고 2층이 아닌 건축물의 대수선. 이제 100년 건축물, 200년 건축물, 건축은 건축가 설계해야 돼. 근데 대수선은 좀 경미하잖아. 대수선. 그리고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야 돼요. 작은 거, 되게 작은 거. 막 농기구 같은 거 갖다 쟁여놓는 거. 이거 내가 설계해도 돼. 그리고 창고, 축사. 창고는 얼마였지? 200. 축사는 400. 그러니까 요거를 할 때 건축 신고를 공부했잖아요.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에서 그 중에는 몇 개가 건축가 설계 안 해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물어보면. 농막. 건축가 설계 안 해도 되는 거. 완벽하게 안 해오더라도 신고 대상 중에 몇 개 있겠다. 이런 정도 하면서 읽어보세요. 다음에 이제 착공 신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은 허가는 2년 이내, 신고는 1년 이내 착공해야 돼. 착공할 때 착공합니다.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다 보면은 들판에 동그랗게 건물 같은 거 회관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창도 없고요. 좀 약간 을씨년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다 완성 안 되고 뭐 철골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뭐 안 되고 본 적 있죠? 이런 것들. 공사하다 중단된 거예요. 건초와 받고 착공 신고한 다음에 이제 중단이 돼서 중단되면 건축 자재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쌓아놓고 부도났기 때문에 방치를 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방치하면 태풍 보면 날아가고 또뭐 무범지대 될 수 있고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관리 예치금. 그래서 건축공사 할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공사하면서 착공 신고하면서 이걸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클 때, 조그마한 거 말고 클 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사비의 1% 안전관리 예치금을 냅니다. 방치됐을 때를 대비한 거야. 그럼 공공기관이나 한 지방공사가 이걸 할 때는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보증해서 다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제 분양 보증 받았대.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분양 보증했다는 분양기관에서 공사 중단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공사가 중단되는 것 때문에 예치하는 거야. 혹시 대비해서 연면적 얼마 이상? 자, 연면적 90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안전관리 지금 예치해야 하네. 안 한다 이 말이야. 공사비가 100억이야. 그럼 얼마 예치해야 돼? 1억 1% 예치해야 돼. 공사 중단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환 노래 중에 천일 동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있어 없어? 천일 동안? 몰라요? 미안합니다. 천일 동안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는데 중단됐잖아. 사랑이 중단된 걸 대비해서 1001입니다. 1001 전제곱부터 1%. 알아? 천일 동안? 노래 시키려고 했더니 모른다고 그러네. 노래 잘해서 한번 하실래요? 기억하려고? 네, 잘하면 부르겠는데 못해서. 찾아봐 가사. 중단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래서 이거 중단되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1000일 동안입니다. 1000제곱부터 1% 분양 보증 받았거나 공사가 할 때는 예치하지 않는다. 자, 건축물의 사용 승인.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냥 써야 돼. 사용 승인 받아야 돼. 사용 승인. 근데 이게 원칙이 다 다른데 다 똑같아. 단어가 좀 다를 뿐이야. 우리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 검사를 받는다. 준공 인가를 받는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 사용 검사를 받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들이 달라서 그렇지.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공사 전체 공사입니다. 언한 구획만 끝났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굳이 다 했을 때만 받을 필요 없잖아. 그죠? 원래 완료랑 다 끝난 거야. 완료인데 어떤 구획이 완료된 경우, 건물이 하면 동별로 완료된 경우 종목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동별로 받아도 되잖아. 이게 다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 그래서 구획별로, 동별로, 공사가 마친 구간별로 이런 말 나오면 맞다고 하면 돼요. 이제 주택본 특히 또 공구별로 이런 말 나오겠지만 공구별로, 동별로 이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구획이 안 끝났는데 이만큼 이만큼만 특별히 써고 싶어. 그때는 사용 허가, 임시 사용 승인 같은 말이 되거든. 또 사용 허가 받을 수 있다. 도시활구역에서 어떤 구간의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사용 허가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공사 중공사 안 받아도. 채비지는 사용 허가 없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어를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다 안 끝나서 일부가 끝났으면 그거별로 검사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어떤 특별한 구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건물 같은 것들은 다 끝나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대지에 두 동의 건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 끝나고 사용 승인 받는 게 원칙이지만 A동, B동 따로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이게 맞지. 이게 합리적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올해 따로 받을 거야? 한꺼번에 받을 거야? 10월 25일 날 따로 받을 거야? 한꺼번에 받을 거야? 한꺼번에 받아야지. 자, 동별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100층인데 10층까지 완벽하게 공사가 끝났어요. 나머지 90층 하려면 100년 걸린대. 100년 동안 못 써야 돼? 임시 사용 받을 수 있어. 임시 사용 받을 수 있잖아. 임시 사용 승인 2년 이내입니다. 몇 년이래? 그럼 2년 지나면 못 써? 연장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1번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 완료한 후 원칙은 완료하고 받는 거야. 그런데 동별로 완료한 경우도 동별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은 뭐 이게 층별로라든가 이렇게 건건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은 2년 이내인데 연장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 이제 그때 덧붙여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 아까 건축 허가 받으면 수질 오염물질 배출설 설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용 승인 받으면 이거 가동해야 될 거 아니야. 사용 승인 할 때 이것까지 다 점검했겠지. 잘 작동하는가, 그죠? 사용 승인 받으면 오염물질 배출설 가동 개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때 본다 하는 말 나올 때 좀 지저분하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왜 나와? 더러운데. 그래서 혹시 그걸 틀렸다고 할지 모르니까 나오더라. 받은 것으로 본다, 맞다. 공용 건축물, 국가나 지자체는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협의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협의 읽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공용 건축물 끝나고 나면 사용 승인 따로 안 받아도 돼요. 어차피 국가나 지자체 충분히 지들이 검토할 거니까. 13페이지 읽겠습니다. 건축물이 대지 및 도로예요. 대지, 도로.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높은 건 괜찮아. 같아도 괜찮아. 낮으면 빗물이 거기 다 몰릴 거 아니야. 낮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아까 아주 한적한 곳은 뭐 상관없지만 그 건축물이 뭐 세차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래서 무슨 방습의 필요가 없대. 물이 항상 차 있어도 문제가 안 된대. 그럴 때는 낮을 수 있어 없어? 있다. 또 그러니까 배수의 지장이 있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어. 물이 잘 빠지거나 아니면 물이 고여 있어도 상관없는 거 이런 것도 괜찮다.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낮아서는 안 되는 거야. 뒤에는 몰라더라도. 자, 대지 안에 조경.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칙은 200제곱미터 하는 게 너무 달랑 하나 있으니까 예외를 많이 물어봐요. 예외. 안 해도 되는 거, 조경 안 해도 되는 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차량용 부전지역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주상공은 조경해야 돼요. 얘네들은 조경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어차피 있으니까. 주변에 녹과농장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녹지적, 자연녹지역에 건축하는 주택 200제곱미터는 조경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 여기는 어차피 주변에 많이 자라고 있어. 조경 안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축사를 건축한대요. 축사.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인간의 정서를 위해서 조경하는 것이지 염소는 있어봐야 침만 흐르지.
정수하고 상관없어. 축사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가설건축물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3년 이내다 존치기간이. 나무 자르다가 말아. 어차피 철거해야 돼. 옛날에 그래서 적용 안 해도 되니까 축가를 불렀다는데 뭐 그럴 것도 없지. 축사 안 하겠죠? 가설 안 하겠지? 녹화농장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제 공업지역인데 여기 산업단지래요. 산업단지 적용해봐야 나무 잘 자라겠어? 그죠? 안 해도 됩니다. 자 공장인데 공장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래. 5,000 미만 적용 안 해도 돼요. 공장인데 대지는 만인데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래.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는 녹과농자라든가 축사, 가설 건축물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가요? 나중에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숫자니까 왜? 안 나오면 괜찮은데 나오니까 외워야 돼. 자, 공업지역은 적용해야 돼. 근데 무슨 단지는 적용 안 해도 돼? 산업단지. 그래서 꿀단지인가? 앞에서 건표를 많이 줬는데 그래 꿀단지인데 여기도 꿀빠네 또 여기도 적용 안 해도 되니까 어쨌든 산업단지 안 합니다. 근데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대지 면적이 얼마 미만이래? 5,000 미만이래. 안 해도 돼. 대지는 5,000 넘는데 연면적이 얼마 미만이야? 1,500 미만 적용 안 해도 돼요. 숫자 어쩔 수 외워야 돼. 또 하나 물류시설이 있어. 물류시설이 있는데 연면적이 1,500 미만이래요. 그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근데 물류시설이 연면적이 1,500 미만인데 주거지역이라 상업지역이 있대. 이게 물류시설이. 그러면 적용해야 돼요. 다시 물류시설이 1,000제곱미터인데 주거지역에 있어. 주거지역에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물류시설이 공업적인데 1,000제곱미터야. 그럼 적용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확인해 봅시다. 2번 1. 녹지지역 2.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해야 됩니다. 괄호는 보지 마시고. 자, 지구단위 계획은 앞으로 발전이 돼서 도시화되기 때문에 하라는 건데 그것까지 보면 안 돼. 어려우니까. 자, 녹과농자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적용 면제되니까 축가 부르는 게 있었지? 축가 부르는 거 축사 가설건축물 적용 안 하니까 또 앞에서 꿀단지 그랬는데 산업단지 적용 안 해도 돼. 다음 얼마 미만? 다음에 1,500. 물류도 1,500. 공장은 주거 상업적이 있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없는데 물류설은 주거 상업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적 상업적인 물류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 안 쓰고 내가 친절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썼잖아. 그러면 열심히 하시면 되지 이제. 법문을 그대로 하면 막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를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숫자 외우면 돼요 이제. 전에는 녹과농자 수준에 나왔는데 지금 잘 맞추니까 공장 내다가 이제 또 맞추니까 물리설 내다가 물리설도 막 상업지역, 중업지역 낸다고. 조경을 하는데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면은 옥상에 나무 심어진 거 본 적 있어요? 백화점 주인이 이런 거 좋아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여기다 조경을 하면 땅의 조경의 일부를 인정해줘요. 여기에 만약에 300을 했어. 그럼 여기에 200 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3분의 2까지 인정을 해줘. 다 해줘? 일부만 해줘. 안 해줘? 일부 해줘. 일부 해줍니다. 옥상 조경의 3분의 2까지 인정되는데 다만 여기서 만약에 300을 해야 돼. 근데 여기다 300에서 3분의 2 그럼 반 넘지 안 돼. 150밖에 인정 안 해줘.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양이 많아지니까 옥상 부분의 조경 면적에 숫자 상관없어. 일부는 인정해 준다. 그 말만 알라요. 그 말만. 다 해줘? 일부만 해줘? 일부만. 그 말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공개 공지.
이런 거 어디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요. 그 건물이 연면적이 5천 이상이래요. 5천 이상. 연면적 얼마 이상? 5천 이상. 지하층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용역을 할 땐 빠지지만 이거 다가 연면적이에요. 5천 이상인데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건축을 만들었어 이 사람이.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 그럼 지가 사람을 꼬이겠으면 쉼터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돼요. 연면적 얼마 이상 할 때? 5천 이상. 제가 아까 무슨 뭘 판매했다고 그랬는데? 뭘 판매했다고? 종종 여관문 판매했습니다. 여기도 5천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 종합병원 안 되고요. 종교시설, 운수시설, 관광 숙박 아니고 그냥 숙박. 그다음에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5천이 할 때. 자, 그런데 종종 여관 판매는 외우되 여기서는 외우지 말고 다중 이용 건축과 좀 비슷하구나. 자, 어떻게 이걸 여러분 다 외우겠어? 어려운 거를 외워봐야 못 써먹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죠? 예전에 이소룡이 발길 1000가지를 배우는 것보다 한 가지 발길을 1000번 연습하는 게 낫대요. 이것저것 하느니 하나로 집중하는 게다. 자, 이런 일반 업무시설 어디 있는가 어떻게 기억나? 일반 업무시설 또 아까 또 뭐야 어디야 삼천궁에서 나왔는데 어디는 다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말라 하지 말고 하라는 건 집중적으로 하고 대신 그런 거는 좀 골라준단 말이야. 다른 것보다 다른 분들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가는 거를. 종합병원 없어. 종합병원에 가면 종합병원 5천 이상이지 보통. 근데 공개공지 없어도 쉴 곳이 있어요. 복도에 보면 이렇게 산자 누워서 가는 거 있잖아. 여기 누워 있으면 돼.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저기 영안실로 막 끌려가면 안 되니까 쉴 수 있으니까 공개공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판매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필요 없어. 농수산물 유통시설 가보니까 공개공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허벌판이야 보면은 뭐하러 공개공지 만들어. 자, 그래서 여기 특징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만약에 자 5,000제곱미터인 종합병원 공개공지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5,000제곱미터인 종교시설 설치해야 돼요. 농수산물 유통시설 10,000제곱미터 농수산물 유통시설 가봐요. 쉴 곳도 온갖 곳이 쉴 곳인데 설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000 기억하고 여기는 그렇게 너무 생각 말고 종합병원과 농수산물 유통시설만 생각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여기 전용주거지역에 그렇게 큰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설치할 필요도 없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 공개공지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없어요. 공해성 공업인데 매연만 있는데 뭐 공개공지 왜 필요해? 사람 쉬는 곳이 어디 있어? 아무도 안 쉬지. 준공업지역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건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만 설치하는 거야. 혹시라도 일반 공업지역에 여객용 운수시설을 만들어서 5,000제곱미터짜리가 공개공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준공업지역까지만 설치하는 겁니다. 준공업지역에 백화점 만들 수 있잖아요. 묘지 위락 빼놓고 다 하잖아. 여기다 백화점 만들었어. 설치해야 돼 안 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만들었어. 해야 돼 안 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시설 같은 거. 얼마 이상일 때? 공개공지 설치하면 약간 공익에 기여했잖아 얘네들이. 그죠? 그냥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가 있어. 높이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어. 그래서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까지 공개공지 설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대지 면적이 1000인데 100을 줬어. 그럼 이제 900밖에 안 남았잖아. 용적률 대신에 1.2배까지 올려줘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1.2배. 공개공지 설치해놓고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와서 쉬라고 해놓고 막 거기다가 물건 쌓아놓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대신에 그럼 니네들 60일 범위 내에서 판매 활동이라든가 판촉 활동, 문화행사를 할 수 있다. 판촉 활동이나 문화행사 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자, 공개공지 어디 하는 거야? 복잡한데 좀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그리고 어디 준공업지역. 여러분 일을 시켰으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일 준 사람이 상 준다. 돈도 줘야 돼요. 일 시켰으면 일 준 사람이 상 준다. 보상을 해준다. 상 준다.
중요한 건 이게 일 준 사람이 상 준다는 거지.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적. 5번 읽어볼게요. 도시화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장 군수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이라든가 노후 산업단지를 그러니까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시장 군수청에 인정한 지역 이런 것도 공고한 지역은 지정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돼. 근데 5번은 나오면 이제 별로 꽉두기로 나오는 거고 일 준 사람이 상 준다 해야 돼요. 상이니까 상업적은 다 되는 거야. 다 해야 돼. 일반이든 근린이든 유통이든 중심이든. 자, 해당 용도 지역의 바닥 면적 얼마 이상 해야 돼? 5,000제곱미터 이상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종교, 운수, 여객용, 숙박, 문화, 판매 업무 있는데 아까 종종 여관 판매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뭐는 빠져 있어? 종합병원과 농수산 유통시설 빠져야 됩니다. 대지 면적 얼마야? 100분의 10까지. 용적 얼마? 1.2배까지 완화해 준다. 60일까지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판촉 활동, 문화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관한 너비 4m의 다음 도로를 말한다. 예정도로도 도로인데 예정도로 옆에 있는 대지에 건축 신청하면 거의 안 해줄 겁니다. 뭐 가능성은 있다 이 말이야. 네, 거의 안 해주겠지만 어쨌든 도로 무엇과 무엇이 가능해야 돼? 보행과 차량 통행 다 가능해야 돼. 몇 미터 이상? 4m. 차가 두 대가 다니려면 4m는 돼야 되겠죠? 4m 이상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그래서 차가 안 다니는데도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곳들이 있어. 그래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도 대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거기 도로는 있어 없어? 있긴 있어야지. 걸어다니는 도로는 있어야지. 걸을 수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반지하 이런 말이라든가 산동네 이런 말하면 조금 뭡니까? 지방 같은 데는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부산 말고 잘 몰라. 특히나 반지하는 부산에도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이런 곳에 집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산동네 길이 막 이렇게 있지. 되게 가파르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계단 가지고 차는 못 다녀. 이런데 집을 질 필요가 있으니까 자 도로는 원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다 가능해야 되지만 이거는 불가능해도 도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4m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차 다니려고 두 대 다니려고 4m였는데 이럴 때는 3m만 되더라도 가능할 수 있어요. 3m. 근데 또 여기가 다른 데로 통하는 것이 통과도로라고 하고 끝이 막혀 있어. 그러면 그걸 막다른 도로라고 합니다.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는 또 너비가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타는 사람 더 적잖아요. 그 막다른 도로의 이제 깊이에 따라서 2m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0m 이내일 때는 2m만 돼도 돼. 35m까지는 3m면 되고 35 넘어가면 소방차가 가야 돼요. 6m가 필요합니다. 막다른 도로도. 자, 그래서 차량 통행을 위해서 도로 설치가 곤란할 때는 너비 3m. 자, 차량 통행 불가능한 말 나와서 몇 미터면 돼? 3m면 된다. 근데 막다른 도로일 때는 이제 2m 또 3m, 6m가 있는데 외가로 2번은요. 막다른 도로는 너비가 더 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마세요. 10m에는 2m, 10m에서 35m까지는 3m, 30m 초과할 때는 이상일 때는 6m 하지 말고 막다른 도로는 깊어질수록 좀 넓어야 되고 안 깊으면 좁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설명했잖아. 사람 다니는 것들, 많이 다니는 것들, 적게 다니는 것들 연상하면 돼요. 그렇게.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아까 차가 다니기 위해서 몇 미터 필요했지? 4m. 그럼 우리 집 들어가면 우리 집 땅은 도로에 몇 미터 접해 있으면 돼? 2m. 그래서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근데 접한 도로가 고속도로야. 그럼 다닐 수 있어 없어? 못 다니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차량 통행만 가능한 도로는 제외. 보행만 가능한 도로는 돼 안 돼? 되지. 그건 3m 도로에 접해 있으면 되잖아. 그죠? 도시군 계획 실로서의 도로가 있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 사도법에 따른 도로가 있고 무엇이든 간에 상관이 있어 없어? 도로 다니기만 하면 되잖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만 도로이다. 맞아 틀려? 틀렸지.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특별한 법이 아니고 건축법에는 도로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제를 뒀어요.
허가권자 시도이사 시장 군수구청의 지정 공고한 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지가 있는데 도로가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맹지네, 맹지. 도로에 안 잡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이 을한테 동의를 받아. 이렇게 좀 다니자. 이제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통행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다닐 수 있어. 이제 사용 동의를 받았어. 그럼 이제 건축허가 신청합니다. 이 땅에 주택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건축 허가를 신청했더니 허가권자가 이 동의서를 확인하고 여기 그래 도로다 지정합니다. 이건 도로입니다. 그리고 공고해요. 이건 도로가 됐습니다. 을이 갑하고 싸웠다고 해서 막으면 돼, 안 돼? 그거 안 됩니다. 교통방해죄예요. 지정 공고한 도로. 그럼 이 을의 동의 없이 그냥 지정해야 돼? 을 동의 받아야 돼. 동의 받아야 돼. 오, 근데 여기 도로가 생겼어. 수용당해서 여기 도로가 생겼습니다. 갑은 이제 이 도로가 필요 없을 수 있죠? 폐지하고 싶어. 폐지할 때 그냥 폐지해?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돼. 동의 받고 폐지하는 겁니다. 설치할 때도 동의, 폐지할 때도 동의. 이게 이제 지정도래. 그게 지정해서 공고하는 도로. 도로는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이지, 수단. 드나들기의 수단. 그럼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어? 할 수 있겠네. 봅시다. 1번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변에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광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도로에 꼭 접해야지만 허가받을 수 있어? 도로가 없어도 허가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있지. 우리는 잘 안 해주겠지만 받을 수는 있다 이 말이야. 농막은 여러분 보니까 주변에 도로가 있던가요? 보통 없던가요? 없어요. 과수원 같은데 막 농막 같은 설치하는데, 그 옛날에는 거의 불법이었어요. 농막이 엄격한 농막도 건축물이잖아. 지붕도 있고 기둥이 있잖아요. 벽도 있고. 근데 그 불법을 이제,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게 돼야 돼. 이 농막을 도로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계속 이 건축법을 강조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 5년, 4, 5년 전쯤에 농막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현실을 반영해서 인정한 겁니다. 농막 도로가 없어도 돼요. 몇 미터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4m입니다. 4m 도로에 접해야 돼. 내가 몇 미터가 접해야 돼. 그럼 2m고. 발음이 자, 4m 도로에 접해야 돼. 몇 미터 이상이?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돼. 근데 여기 건축물이 2,000제곱미터래요. 커 작아? 연면적이. 그럼 사람 많이 다니 덜 나냐?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 건축하려면 2씩 더해. 2 더해. 6m. 2 더해. 2,000 이상일 때는 6m 이상이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돼요. 264. 이육사라고 하면 알아야 되는데, 김승현 씨 264 알아 몰라? 시인 몰라? 그럼 졸면 안 돼. 264 피곤하죠? 어? 미안해. 내가 졸게 만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했네. 안 졸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노래를 잘하면 아까 1000일 동안 했다니까 안 졸게. 근데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 자, 264. 근데 공장은 2,000짜리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공장을 2,000짜리 있을 때만 6m 도로에 접하라 그러면 6m 도로 찾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장은 여전히 3,000 이상일 때 적용돼.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짜리 공장을 지으려면 도로가 몇 미터만 있으면 돼? 3m짜리만 있어도 돼. 작은 거니까. 저 한적한 곳에 갈 수 있어. 그래요.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는 2씩 더하면 돼.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되는데, 공장 2,000짜리를 6m 도로 찾으라고 하면 입지가 없어요. 뭐 건물 지을 수가 없어, 공장을. 그러니까 공장을 해 2,000 이제 4m 도로면 돼. 대신에 더 커지면 6m 해야 돼. 그게 3,000입니다. 도로 지정 폐지.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하려면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됩니다. 외과로 2번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무시. 외과로 3번 도로 폐지할 때도 뭘 받아야 돼?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만 보고, 가운데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한 번씩 보고, 한 번만 그냥 보세요. 한 번만. 건축법을 오늘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제가 좀 우리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